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국민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학생들에게 특히 공과대학 선호도가 높은 인하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이 국민대학교와는 반대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에 따라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았으니 꼭 인하대학교뿐 아니라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도 오늘의 콘텐츠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 제공한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요약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는 2025학년도와 달리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며 2026학년도의 인하대학교 입시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면접형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이어졌으니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지난 시간 분석했던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일한 국민대학교와는 반대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3에서 3합4로 완화되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전형 구성 등의 변화는 따로 없고 군을 이동한 모집 단위가 몇 있으니 아래 주요 전형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 및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 인원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수시 정시 전체를 봤을 때는 수시 모집 인원 45명가량이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여 정시 모집이 규모가 소폭 커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신설을 위해 기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이 차출되었는데, 오히려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이 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는 아까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에서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인원은 줄어들고, 해당 인원들이 새로 생긴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및 정시 모집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다만 꼭 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정치외교학과나 중국학과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의 선발 인원이 늘어났으며 의예과나 간호학과의 경우 전형별 모집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되었지만 모든 모집 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범대학 사회복지학과처럼 면접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전공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만 실시하고 있으며, 인기학과인 의예과 간호학과 역시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에너지자원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국어교육과 같이 이전 해와 다르게 2026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모집 단위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융합학부와 같은 전체 자유전공학부, 공학융합학부, 경영융합학부와 같은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등이 무전공 모집 단위 선발 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무전공 모집 단위에서 정량 위주 전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유일하게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만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시 모집으로 모집하니 지난 시간 분석했던 국민대학교와 비슷하게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본인이 생활기록부가 학과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지원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에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실 2024학년도에 폐지되었던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이 돌아왔다고 봐도 됩니다. 해당 전형과 규모도 비슷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 않아 지켜봐야 하겠지만,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 운영하는 대학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을,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과 전형 방법상으로 똑같기 때문에 해당 전형이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역시나 학업 역량을 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까지는 살아있다가 2024학년도에 사라진 이유가,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는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으로는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와 살짝 다르게 학생들이 유입되어서였다고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업 역량을 비교적 중시했던 학생부 종합 인하 참인재 전형이
전형이 인원이 사라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부분의 해당 인원이 배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학생부 종합이나 3인제 전형을 폐지했던 이유가 있는데 다시 비슷한 성격의 전형을 똑같이 부활시킬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도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전형으로 설계해 아예 둘 다 진로 역량 위주의 전형으로 만들되 면접형과 서류형 분리만 해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군도 흡수하고자 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2024학년도의 인원 이동과 정확히 반대로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인원을 많이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인원은 조금 가져간 모습을 보아하니 기존의 전형 성격과 비슷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교과 100%의 전형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정량 위주 전형보다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비교적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서류 100%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탈 방지 및 전공에 어울리는 학생들을 영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형이 세부 평가 요소가 어떻든 간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분석했던 국민대학교도 그렇고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인하대학교의 경우 오히려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해버리는 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잘 해석하셔야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어찌됐든 합격군에 여러 학생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 들어맞게 1단계 합격 이후 면접을 필사적으로 준비해서 면접을 통해 본인이 역량을 펼쳐 합격 순번을 역전시킨 학생들도 있고 면접은 그냥저냥 받거나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축에 속하는데 1단계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찍어 눌러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면접을 어려워하지만 1단계 성적의 영향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그냥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가라는 것이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한 대학들이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준수한 학생들을 1단계로 거른 후 면접으로 검증의 장을 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면접이 힘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이동하였으니 면접이 자신 있는 학생이든 상향 지원으로 어떻게든 면접을 준비해 인하대학교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이든 면접 준비를 치열하게 할 것이 전망되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원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형 탐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탐구 2과목의 평균 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화학원이 1등급이고 생명과학원이 2등급이면 평균이 1.5등급인데 올림 해버리면 2등급으로 탐구를 1등급, 2등급을 맞든 2등급, 2등급을 맞든 결국 2등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개 영역에서 1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탐구 성적을 넣으려고 해도 올 1등급이어야만 하니 상당히 쉽지 않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에다 탐구 2과목 평균을 낼 때 소수점을 절사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3합 3에서 3합 4로 등급합 조건도 절대적으로 완화되었고 탐구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1등급, 2등급이 나와서 평균이 1.5등급이더라도 소수점을 날려주니 1등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합 4가 완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하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에 소수점 올림을 적용했던 2024학년도에도 입결이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 1.09등급, 50% 내신 컷 성적 1.08등급, 70% 내신 컷 성적 1.1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처럼 까다로운데도 입결이 이처럼 높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비교적 용이해진 2026학년도의 입결은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최상위권도 무너져 내리는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1점대 극극 초반에서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입시의 경우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정리해드렸지만 건동훈 국중세단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쭉 살펴보았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양분해 운영하는 대학은 오늘 분석한 인하대학교에 더해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있고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은 홍익대학교 뿐입니다. 국민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없애버리면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 지원 전략으로 택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카드를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라는 선택지 역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말씀해드리지만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어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각 전형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점,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택한 학생들의 경우 면접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드리며
이어서 오늘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콘텐츠가 인하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